자, 다음엔 두 명의 인물 연속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사진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옆에는 정은병 질병관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오늘 왜 등장을 했는지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경제를 잘 몰라. 김종인 방향 잘못 잡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요, 경제 잘 모른다라는 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고요. 방향 잘못 잡았다, 이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안철수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싫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발언들에는. 자, 여기 보면은요. 김종인과 안철수 경제 3법 정면 충돌했다. 여기 보면 김, 안에게는 다시 기회 안 올 것. 이거는 정치로서는 약간 발끈할 수도 있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안, 이대로 가면 재보선, 대선 못 이겨. 여기 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런 게 생략돼 보입니다, 지금요. 이 정도면은 여기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전. 자, 국민의힘 중진들은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 초청 강연을 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 긋는 김종인, 맞받아친 안철수, 이번엔 신경전이 점입 가경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여기 또 발언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뭔지 인식 못한다. 국민의당하고 연대하는 거 이거 당위성 없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노력은 많은데 민심이 요지부동.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통합 고민할 수준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은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국민의당과도 좀 계속해서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가 꼭 국민의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게 5월 말 6월 초 이때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17%, 18%였습니다. 바로 지난주를 봤습니다. 19%, 20%입니다. 사실 1, 2% 차이니까 그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여당에 엄청나게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지지율이 잘 빠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 이게 뭘까요? 일단 언론들은 신경전이라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언론들은 이거 사실은 이거 서로 밀당하는 거다. 뭔가 나중에 뭘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거다. 재보는 거다 이런 뜻이겠죠. 자, 박상현 교수님. 앞으로 남은 큰 정치 일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3월 대선이 있습니다. 자, 두 시점을 놓고 봤을 때 향후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따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당 차원에서 보면은 협력 또는 연대 이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개인으로 놓고 보면 밀당 수준은 넘어선 거 아니냐. 과거에 한번 또 이렇게 좀 살짝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밀당이라는 거는 여지가 있을 때 밀당이지 이미 볼 거 다 본 사이입니다. 2011년 안철수 그 열풍이 불었을 때 멘토였잖아요. 그다음에 2016년 새정치국민회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예. 여기 당대표 그만둘 때도 김종인 당시 대표가 만류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뭐 예를 들어 16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여기 당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 하실 때 안철수 전 세력 보고 안철수 빼고 다 와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고 지금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사람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뭔가를 권고하고 권유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좀 뿌리치는 모양새였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봐왔고 중요한 국면마다 그 고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왔기 때문에 이미 볼 거 다 봤는데 그래서 결론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밀당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밀당 아니다. 그렇죠. 밀당 넘어섰다. 이제 이 두 분은 뭐 돌아올 수 없는 관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걸 보긴 어렵다는 거네 이제. 네, 저는 뭐 당 내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김종인 전 대표가 밀려나서 당이 안철수 대표랑 함께 한다던가 뭐 이런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김종인 대표가 나서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를 뭐 영입한다던가 또는 같이 한다던가 이런 그림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보시기에는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일을 해봤고요. 안철수 대표랑도 당을 같이 해봤는데요. 둘 다 황소 고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황소 둘은 한쪽이 밀려 넘어질 때까지 절대 미는 걸 포기 안 할 거다. 절대 당기는 거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둘이 이제 같은 정당 안에서 존재하는 경우는 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도 체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당이 뭐 통합이 된다든가 하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랑도 이제 서로 이제 소싸움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도 처음에 이제 뭐 본인이 검사로 있을 때 이제 뭐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발언하고 이러면서 좀 대립 관계가 생겼어가지고 아직까지 복당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다소 이제 좀 일정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문제거든요. 진짜 합당이라든지 아니면 연대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과 대립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 측에는 이제 사실 4월까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연장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순탄하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싸움을 좀 거는 걸 보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이번에 이제 경제 3법에 대해 가지고도 안철수 대표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이 극중주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분은 도로를 갈 때도 왠지 그 가변차로 가운데로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분 지금 하는 발언을 보면은 중앙선을 넘는다는 느낌 들 정도로까지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 더 이제 오른쪽으로 나간 발언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이제 일정표를 좀 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짧게 제가 질문 드리니까 짧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안철수 대표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언을 듣기로는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측근들 진짜 가까운 측근입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해본 바로는 제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아닌데 측근들은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만은 측근이 한 말 중에 맞는 말이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국민의당의 당세라는 것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주변의 측근들 중에서는 이제 단 대표가 어쨌든 선거를 이끌어가지고 좀 당의 분위기 살려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약간 내부에서 약간 좀 이견,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바른미래당 때 서울시장 나가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렇게 나갈까는 저도 약간 미지수라고 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는 안철수 어떤 시각입니까 지금? 뭐 보수의 새로운 뭐 힘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가 무주 공산이잖아요. 대권 주자도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저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만 나오지 아무도 없으니까 뭐 상당히 보수 쪽에서 그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하고의 그 지금 마찰 이게 서로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보수의 리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예. 차기 대권 주자로 생각은 있는데 불러주길 기다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공통점이 있고 예. 두 분 다 공통점이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여기 조금 황소고집이 공통점이라 그렇죠. 그랬는데.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또 두 분의 공통점. 얼굴을 예. 포카페이스가 아니에요. 얼굴만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나타나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기자가 예. 안철수 그 공정 예. 경제 3법 어떻게 하냐니까 당장 얘기하잖아요. 시장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 과거에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안철수 빼고 다 모여라 그랬거든요. 그때도. 예. 그때도 나빴지만 지금은 더 나빠요. 왜 그러냐? 이번에 그 국회 포럼에서 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거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예. 대권 주자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를 제일 나쁜 부분 경영자는 숫자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효과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혁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혁신 다음에 연대하라는 건데 혁신하려면 뭐예요? 김종인 대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김종인 대표는 화가 났죠. 거기다 또 경제 민주화 김종인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예. 아마 나중에 그 부고 이런 거 쓰거나 뭐 축하할 때도 다 앞에 경제 민주화의 그 신화를 창조한 김종인 예. 이렇게 아마 나올 정도로 경제 민주화 본인의 브랜드예요. 예. 근데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 그 비판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예. 보수에 너무 많은 텃밭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연대를 하더라도 예. 내년 4월 재보선 끝나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 그때 아마 조용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 그 전까지는 예. 제가 보기에는 연대할 가능성이 둘 다 고집도 세고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예. 대든 거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죽비로 등짝을 한 대 지금 내려친 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공통점이 따로 간다예요. 지금 전망들이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 그러니까 안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로서 이제 예. 영향이 좀 더 커져야지만이 이전 어. 김종인 대표였던 사실상 비토하는 모양새를 이제 극복하고 예.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덩어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음.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센 메시지를 최근 내고 있거든요. 예. 뭐 진중권 교수, 서민 교수 등과 예, 같이 예. 교류하면서. 근데 이분의 결정적인 이제 대중이 느끼는 단점이라는 거는 예. 이분이 평상시에 잘 던지다가도 포스트잇만 가면은 진짜 공을 잘 던질지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투수라는 그런 지점인데 예. 예를 들어 이번에도 뭐 서울시장이든지 아니면은 대선이든지 가면은 또 TV 토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자질을 보완했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다면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러브콜이 확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국민의힘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랑 예. 이야기해도 안철수 대표와 연대하자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첫째로는 안철수 대표가 강력한 어떤 서울시장 후보나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을 거라 보는 분들이 있고 예.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이쪽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안 대표가 또 독자 출마해가지고 표를 이제 갈라갈까봐 그것 때문에 가능성을 좀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언급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능성을 보는 측면과 요거는 우리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차단한 측면이 있네요. 저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 후자 같은 경우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자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지금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인물의 관계가 참 복잡하고 묘하네요. 형구대 위원장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예. 뭐 조용히. 저도 아마 세 분 의견처럼 예. 같이 하긴 참 쉽지 않다. 두 분 스타일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예. 근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느냐. 본인의 어쨌든 정체성. 정치라는 게 단순히 뭐 대중적인 인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철학이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보여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쨌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선거에서 몇 번 예. 어쨌든 보여줬거든요. 본인의 능력을. 근데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러니까 2010년 총선 같은 경우 약간 지역구도에서 덕분 본 경우가 있고 예. 그거 말고는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주거나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냥 뭐 중도 아니면 뭐 새정치이지만 내용이 뭐냐 궁금하고 있어서 뭐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고 뭐 지지율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지지율이 뭐 대선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보면 결국은 정치를 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봐요. 알겠습니다.